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측량학 실습을 학습할 주현승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미리 다 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학기 전에 이 측량학 실습이 어떤 과목인지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면 훨씬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학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면 이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어디에 쓰이는 분야인지, 그리고 이 수업 진행과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학기 전에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의 내용들을 미리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자, 이 측량이라는 과목은 참 어려운 과목이에요. 또 그만큼 방대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량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장비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거나 어떤 분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죠.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관측값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측량학 실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관측값을 통해서 우리가 측량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도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3차원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GIS, 즉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효용성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전초 단계가 바로 이 측량 실습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과목 개요를 먼저 보죠. 왜? 과목 개요는 말 그대로 우리 측량학 실습을 행하는 겁니다. 이 과목은 측량학, 즉 이론 수업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고 관측값을 얻어내는 게 그 목표예요. 자, 먼저 주제가 뭔가를 볼까요? 이론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 따른 실질적인 적용 방법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실습이죠. 그래서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는 원리에 대한 내용도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장비를 세우고, 또 그 장비를 활용해서 데이터 값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야장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이러한 방법을 다 습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나 지적기사 같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실습 시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나와 한 학기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장비를 다루게 된다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주안점으로 갖고 한 학기를 운영한다는 것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학습 방법이네요. 이 측량학 실습에 있어서 현황도를 작성하는 방법, 높이를 재는 방법, 그 다음에 각을 재는 방법, 좌표값과 거리를 한꺼번에 재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먼저 여러분한테 선행이 돼서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하고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서 데이터를 얻어가는 그러한 상당히 무서운 쾌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무 내용들에 대한 작업이 한 학기 내에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평가 부분인데 우리는 특별히 중간고사는 없어요. 예, 중간고사는 없고 매 시간마다 관측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가 됐을 때부터는 그거를 각각 평가로 집어넣어서 아마 2번이나 3번씩 모든 장비들에 대한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가름하는 평가 점수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에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그런 측량 기법들을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야장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이번 한 학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쩌면은 앞의 슬라이드와 같은 내용이네요. 예, 교육 목표와 학습 효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네요. 자, 교육 목표 먼저 봅시다. 우리가 측량 장비라는 도구를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은 각과 거리와 시간이에요. 하지만 실시간 측량이 아닌 경우 우리 시간에 대한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각과 거리인데 이러한 각과 거리를 알게 되면 각과 거리로부터 좌표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리의 분류 중에 수평거리, 경사거리, 수직거리가 있는데 이 수직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높이입니다. 이러한 측량의 요소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떻게 얻어내는 것이 정확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어왔다고 한다면 웨업은 밖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계를 들고 관측하는 걸 웨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웨업이 끝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서 넷업, 실내 작업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야장을 쓴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적절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전 단계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하면 지형도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3차원 모델링까지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GIS, 지리정보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이 얻어놓고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학기의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각 목표하는 관측값에 따라서 즉 높이면 높이, 거리면 거리, 각이면 각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최적화된 지리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자료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인데 지도에도 모두 3차원 데이터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도는 평면이라서 2차원인데요. 아니에요. 잘 보면 등고선이라고 높이 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X, Y, Z 우리가 보통 측량 용어로 얘기하면 경도, 위도, 높이, 람다, 피, 하이트 예, 이런 모든 3차원 공간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얻은 자료를 활용해서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문이 GIS라고 즉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앞서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석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우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게 돼서 실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4학년 때부터 응시 가능한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나하고 한 학기 이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계를 잘 쓰게 된다고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국가자격시험 정도를 볼 수 있는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기계를 잘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기계를 잘 쓰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공고 나온 친구들이 훨씬 나아요. 실무 작업에서는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실무에도 잘 안 쓸 걸 왜 배워요? 우리는 관리를 할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실무가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값을 받아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하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대충 놀다가 점 딱딱 찍어갖고 숫자 표시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매 눈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그게 관리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관리자라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가 없을 때는 실무자 이상의 역량을 현장에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가지고 공부할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놨어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공간정보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죠. 예, 이 책은 기본정보기술과 최신정보기술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측량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기본정보기술을 모두 구입할 겁니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학술정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가급적이면 책은 꼭 구입하도록 하세요. 예, 책 팔라고 날리는 멘트가 아닙니다. 교재는 더더군다나 전공 교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정보 기술에 보면 이제 앞에 쭉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이 측량 실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실습 장비들, 그 다음에 장비들을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장비로 관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측을 하면서 또는 관측이 끝난 후에 작성해야 하는 현황도 또는 각 측량 야장, 또 수준 측량 야장,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에 대한 야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또 부록에 보면 각각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국가시험의 양식도 나와 있으니까 꼭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장들은 내가 미리 온라인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이클래스 또는 이캠퍼스 또는 블랙보드 여기서 다운 받아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열어 붙이려해서 여유 있게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강의 노트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역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 노트도 꼭 모두 출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서 실습 때나 학습할 때 반드시 옆에 두고 활용하도록 하세요. 모두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의 동영상인데 이거 역시 우리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 즉 이클래스나 그 비비에도 올려놨지만 또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여러분들이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온다면 수업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예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 자료를 잘 활용해서 극대화된 학습 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얘기할 거는 수업 내용이네요. 수업 내용 특별히 설명할 거 별로 없어요. 예, 각각의 장비들을 잘 알고 그거를 잘 다루고 관측값 잘 얻고 그리고 정리 잘하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측량 데이터의 이해, 그 다음에 이거를 취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긴 장비, 예, 평판이죠. 현대 측량에서는 그 원시성과, 원시성이라고 하니까 좀 뭐하네요. 측량이 굉장히 고고한 학문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쨌든 간에 그 원시성과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잘 안 쓰는 장비이기는 해요. 일본 애들이 과거에 1905년부터 우리나라를 깔짝깔짝거리다가 1910년에 결국 우리나라를 꿀꺽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전국의 토지조사를 실시해요. 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나라를 근대 지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죠. 뺏어 먹으려고. 그때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측량 장비가 바로 이 평판입니다. 이러한 평판을 통해서 X, Y라는 2차원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황 지도를 제작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을 관측하는 기계예요. 예, 이렇게 생긴 기계. 요즘에 그 워먼 파워가 상당히 큽니다. 예, 얘는 과거에 트랜짓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발전이 되면서 데오돌라이트라는 조금 발전된 기계로 진보를 하게 되죠. 실습 내지는 관측에 사용할 이 데오돌라이트라는 장비는 과거에 트랜짓 조금 더 발전된 데오돌라이트가 안에 분도기 또는 각도기 눈금을 읽어서 각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이제는 전부 다 디지털로 관측값이 딱딱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편리한 기계로 진화가 되었고, 우리는 실습에서 이러한 디지털 데오돌라이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 가격은 앞에 평판보다는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일단 뭐 생긴 게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각을 재요. 각은 우리가 하나의 차원만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원 데이터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높이 관측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레벨은 이렇게 생겼는데, 1차원 데이터. 역시 길이니까. 높이도 길이에요. 예, 수직 길이. 수직 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어쨌든 길이를 얻는 1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이 레벨, 높이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건 가격이 데오돌라이트보다 좀 많이 쌉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와 거리와 각과 뭐 한꺼번에 몽땅 다 재는 장비가 나왔네요. 당연히 제일 진보된 장비겠죠. 또 당연히 가장 비싼 장비입니다. 예, 요거는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하는 장비고,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광파기 하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토털 스테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토털로 다 얻어낸다. 우리는 이왕이면 광파기라는 말보다는 토털 스테이션, 아니면 뭐 너무 길어 귀찮아? 그럼 TS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라도 올바른 용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장비는 앞에 각 관측을 할 때 사용했던 데오돌라이트하고 거의 동일한 장비인데,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됐다? 예,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각도 재고 거리도 재고, 그러다 보니까 좌표도 계산할 수 있고 아주 똑똑한 기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하다가 이러한 기계를 넘어뜨려서 박살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학기 내내 나한테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 등록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항상 현장 실습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서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느라고 그랬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안전이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멋진 멘트 하나 날렸어요. 이러한 각각의 4가지 장비들을 이번 학기에 계속 반복 실습하면서 데이터 값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학기에 수업 계획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뭐 16주 동안 수업하는데 수업 내용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뿐이 없어요. 예, 첫 번째, 첫 주차. 이때는 우리가 이 과목에 대한 소개와 또는 장비에 대한 소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그리고 이번 학기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계속 돌려봐야 돼요. 이 4가지 장비에 대한 모든 온라인 강의를 돌려봐야 나하고 실습을 할 때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팀을 나눌 거예요. 네, 조짜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선행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웬만큼 조가 짜지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된 이후 3주차부터는 중간고사 전까지 매 시간 이 4가지 장비를 로테이션 하면서 돌려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현장 실습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사이트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것도 2주, 3주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마 첫 주부터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장비를 다 끝내서 관측값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2주, 3주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시간 내에 야장까지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8번째 시간이 이제 우리 중간고사인데,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휴강하면 일단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씹어 생각하면 아, 등록금 아까워. 이제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실. 자, 중간고사는 안 봐요. 대신 어떻게 한다? 매주 진행되었던,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될 그 현장 실습의 결과물들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계속해서 중간고사로 대체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째 주부터 계속 현장 실습을 또 하다가 맨 마지막 16주째 기말 평가 시간에는 이 야장을 작성하는 그런 시험을 볼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평판 측량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현 상태, 현황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지형도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못 볼 거고요. 그럼 나머지 각 측량 야장하고 수준 측량 야장, 그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 야장이 기말고사에 나올 거예요. 플러스 우리가 실습은 안 하지만 다각 측량에 대한 야장 시험도 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이론 시간에 같이 공부해 놔서 기말고사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팀 편성 조사표를 내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낼 겁니다. 뭐 인적사항 뭐 이거 다 써서 내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아파트에 살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소는 편안하게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여기까지만 적어서 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가급적 같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수업 선택 동기가 뭐냐, 전부 다 사실은 관심이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주변의 권유 별로 없을 거예요. 향후 필수적인 과목 요거 뭐 좀 있을 수 있겠죠. 시간표 조절 이게 대부분인데 여기단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좀 이왕이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그 기타를 안에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선배들이나 또는 요즘에 에타를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애타게 이용하죠. 예, 거기 보면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거를 볼까 하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예, 나 같은 여린 성격에서는 그거를 보면 바로 눈물 쏟고 마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여기다 건의사항에 넣어주면 아마 여러분들 팀을 조직할 때 내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쟤하고 작년에 CC였는데 깨져서 같은 팀 되면 죽어도 이 수업 못 듣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제가 봐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팀을 분리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사진 꼭 붙여줘요.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사진 붙여봐야 내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몰라요. 그럴 때는 사진 판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 사진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가급적이면 지금 핸드폰 꺼내서 자 준비 찍고, 예, 나중에 팀 편성표에다가 그 사진 붙여 놓으세요. 여기도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요것도 내가 이제 여러분들 팀을 분류하고 그 조직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똑같은 팀 편성 조사표가 측량학 시간에도 제출하라고 요구가 될 거예요. 그때도 역시 여러분들 가급적 상세하고 정성껏 적어주면 여러분들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좀 신경 써서, 그 대신 더 중요한 거는 꼭 마감 기간 내에 반드시 무조건 원칙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기간이 늦게 나중에 도착하면 내가 팀 편성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한 장 한 장 다 뒤져가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시간 내에 꼭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하는 말입니다. 유의사항. 자, 수업 준비물, 수업 계획표에 보면 알겠지만 개인 준비물들이 있어요. 예, 뭐 야장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판 측량에서는 연필과 지우개, 계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수준 측량하고 각 측량할 때는 야장은 물론 계산기가 필수예요. 이때도 그냥 여러분들 막 쓰는 그 태양광이 붙어 있는 쌀집 계산기, 그 가감 승제만 되는 그러한 계산기 가지고 오지 말고요.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각은 60진법을 사용하잖아요. 요거를 100진법으로 돌리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안에 있는 메모리를 활용하는 법도, 즉 기억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요거 두 개만 활용해도 계산기 쓰는 게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도구는 다룰 줄 아는 사람한테는 무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학용 전자계산기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복장이에요. 이 복장은 사실은 옷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남학생들 원하면 미니스커트 입고 와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여학생들 뭐 삼선 추리닝 바지 입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나는 눈이 부셔요? 그럼 선글라스 끼어요? 뭐라고 안 해요? 아니면 저 채소밭에서 밭 일굴 때 일하는, 아니면 그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조깅할 때 쓰는 책 넓은 거, 예, 마음대로 써요. 이 패션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꼭 지켜줘요. 신발은 반드시 발등을 덮는 신발을 꼭 신고 오세요. 예, 여기 쓰레빠 질질 끌고 나타났다 했다간 나한테 쓰레빠로 호되게 혼납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측량의 삼각 다리들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무겁거든요. 장비들이. 여기 발 찍히면 한번 상상해 볼래요? 예, 삼각 다리에 그 날카로운 쇠 부분이 내 발등을 찍고 발바닥으로 내려왔다. 아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신발 무조건 발등을 덮는 그러한 자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오세요. 내 발은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실습 장소와 그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장비실이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장비를 운반할 때 힘이 들거나, 또 특히나 한 2년 전인가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장비실이 없는데 장비를 다 복도에 쏟아놓고 가서 분실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손해봐요. 실험 실습비도 많이 냈잖아, 우리는 공대라서. 이런 데서 알차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비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반출하고 반납하는, 그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출석은 여기 특별한 의미 없어요. 왜? 출석이 곧 시험이네. 그쵸? 왜요? 현장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채점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출석은 알아서 하세요. 지각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 팀의 같은 친구들은 현장 사이트 만들라고 땀 질질 흘리고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겠죠, 팀에서. 그러니까 가급적 지각하지 말고 같이 합심해서 빨리 정리하는 거를 습관으로 들여두세요. 그 다음에 결석이 돼 있으면 평가가 없다는 거,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혼자 측량해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 혼자 현장 사이트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간 출석 점수와 학점은 같이 연동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번 학기 나하고 함께 즐거운,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진지하고 얻을 게 많은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름이에요. 이거 녹음하는 시간이. 잡음 들어갈까봐 창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소리 시끄러워서 에어컨도 못 틀고 땀 질질 흘려가면서 녹음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멋진 얼굴들, 또 이쁜 얼굴들 강의실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여기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만나요.